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만행길 위에서 생명 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이 활짝 꼽히고 있습니다. 동국대병원 의료진이 불교 성지 주변 곳곳에서 의료 봉사를 펼치며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정진회양지인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역대조사 달해제와 선망부모 천도제로 걷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는 23일 조계사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이 한국불교 중흥의 전환점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법포교 중심의 불교를 선포한 인도 만행을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의 시작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의 320년 된 홍매화가 올해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화엄사 각황전 앞 각황매 앞에서 새봄정취 가득한 헌정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사찰 평택 보국사가 새 대웅전 부처님걸 낙성식과 법현스님 주지추인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만행길 위에서 생명 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이 활짝 꼽히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외호하는 동국대병원 의료진이 불교 성지 주변 곳곳에서 의료 봉사를 펼치며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 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라는 슬로건으로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걸어온 순례단. 풍천 노숙 가운데서도 텐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준 수경지 인근 거주 중인 현지 불자들, 또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예불을 함께한 손님들에게 여건상 풍성한 식사 대접은 할 수 없지만 작은 간식과 함께 염주를 손목에 채워주며 가슴속 웅크러든 불심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으니까 항상 생각하겠고 여러분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생각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상월결사 순례단이 인도 대장정에 오르면서 한국 불교는 전법 포교 중심의 불교로 대대적인 전환을 맞고 있는 상황. 인도 현지 불자들은 물론 이역만리서 유튜브와 뉴스를 통해 순례를 지켜보는 한국 불자들을 각성시키며 일체 중생이 존귀하다고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 즉 생명 존중의 정신도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बहुत ही अच्छा है बहुत गुरु मैं खुद आई एम आल्सो ए मुस्लिम मैं खुद मुस्लिम हूँ लेकिन मुझे बुद्ध के प्रति बहुत अच्छा लगा. 상월결사 순례단을 외호하는 의료 불사로 한국 불교가 진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은 인도 지역민 의료봉사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생명 존중을 무엇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이 상월결사가 자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평화를 위한 생명 존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생명들을 다루는 가운데에 전인적인 케어를 통해서 생명 존중을 하면서 순례단이 불교 성지를 찾을 때마다 무료 진료소를 개방하고 지역 주민과 순례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대탑 주변에 주민들도 계시고 순례를 오신 분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근골격계 질환들을 대부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설사라든지 그 상부 기도에 어떤 염증을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에서, 일산병원은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에서 불가촉 천민 등 여건상 치료가 어려운 수백여 명의 환자들을 각각 돌봤습니다. 수드라 계급들이 많이 여기에 머무신데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의료적인 부분의 혜택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동국대병원의 연우회가 또 상월결사 이 의료봉사로 와서 지역민들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죠. 동국대학교 병원이 마련한 진료소엔 인도 정부가 직접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들도 동행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도는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해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빈부격차 등으로 인도가 겪고 있는 의료 공백 해소를 지원하면서 양국 수교 5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क्या मैसेज ये है कि आप लोग अपना जो इंडो कोरियन मैत्री की वजह से जो आप 50 साल पूरे होने पे आप कर रहे हैं, ठीक है। इससे एक्चुअली आप लोगों ने जो गांव से यात्रा किया है ना पैदल तो काफ़ी लोगों के अंदर अवेयरनेस आई है बुद्धिज्म के प्रति। पहले इतना अवेयरनेस नहीं था।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해 오신 부처님의 흔적이 곳곳에 서린 인도. 상월결사의 발걸음과 함께 생명 존중의 정신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정진 회양지인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역대 조사 달해제와 선망부모 천도제로 걷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순례단 총도감 호산 스님은 달해제는 상구보리, 천도제는 하화중생의 의미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기치로 걸고 있는 전법포교의 의지를 함께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양식에 앞서 회주 자승 스님은 순례 대중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면 출발 5분과 도착 5분을 조심해야 한다며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긴장의 고비를 놓치지 말고 새로운 중흥의 기운을 만들 때까지 심기일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좀 안정이 되고 지금도 뭐 소소하게 그래도 나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회양에 같이 또 동참을 하게 돼서 또 기쁜 마음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대중들 만나면서 포교하는 게 진짜 부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많은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에도 좀 큰 전환점이 되지 않겠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기원정사 회양식을 마친 뒤 럭나우까지 178km를 차량으로 이동하며 내일 다시 델리에 도착합니다. 인도 순례단은 모레 저녁 귀국길에 올라 오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에서 회양식을 갖는 것으로 43일간의 순례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순례단과 함께했던 목조 좌불 부처님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순례단의 명단을 복장에 봉안하는 의식을 가진 뒤 위례 상월선원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거행될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을 앞두고 이 법회가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법포교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이정표를 제시한 이번 상월결사 인도만행을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의 시작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인도 기원정사 코스를 끝으로 43일 만에 귀국길에 오를 상월결사 순례단. 순례 기간에 대미를 장식할 법석이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거행됩니다. 1167km를 걸었던 108명 순례 대중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2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치사를 발표할 예정인데 한국 불교의 중흥을 다지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회양식을 준비를 해서 많은 불자들과 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한국 불교 중흥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회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주간 방송사인 BBS 불교방송은 오후 1시부터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식을 1시간가량 방송할 예정입니다. 순례단은 공평 사거리를 시작으로 우정국로를 지나 조계사 일주문으로 입장하며 문화부장 탄원 스님의 사회에 맞춰 단원들의 법명과 이름 등이 일일이 호명됩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순례단 비구와 비구니 스님, 우바세와 우바이 대표 각 한 명에게 화환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회양식에선 수행과 포교의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둔 108 원령문에 맞춰 108배 정진이 진행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역할이 줄어드는 시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국 불교 위기라고 표현했는데 그
한국불교 위기를 이번 상월결사 인도 순례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회 정각회를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불교 포교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돼서 이제 걷기 수행이 굉장히 그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불교 중흥과 생명 존중, 세계 평화를 발언하며 종교와 국경을 뛰어넘은 상월결사 정신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미스트롯 출신의 12살 트로트 가수 김태현 양이 오는 23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법회에서 음성 공양에 나섭니다. 김태현 양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상월결사 회양식에 앞서 열리는 사전 공연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바람길 등 본인이 그날 가장 부르고 싶은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양은 2곡을 준비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의 상월 원각대 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종정 사서실장 등을 역임한 덕수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덕수 스님의 총무원장 임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종정 도용대종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덕수 스님은 곧바로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덕수 스님은 1971년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부산 삼광사 주지와 총무부장, 종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종무행정에 밝고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온 덕수 스님은 역대 총무원장 교체 시기 때마다 꾸준히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과거로부터 인연이 모이고 쌓여서 이렇게 오늘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종정야를 모시고 책임을 잘 완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해탈 성불에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시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해탈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전임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 320년 된 홍매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화엄사 각황전을 지키고 있는 각황매 앞에서 새봄 정취 가득한 헌정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국보 제67호 화엄사 각황전을 마주하고 서 있는 높이 10m에 달하는 매화나무가 눈길을 끕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마다 민초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조선 숙종 때 개파선사가 장육전이 있던 자리에 각황전을 중건하고 기념하기 위해 심은 홍매화로 각황매로도 불리웁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꽃과 향기를 받았다면 우리가 홍매화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시와 음악과 또 우리에게 간절한 염원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긴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낸 고매는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날의 향연을 시작합니다. 상충객들은 활짝 핀 홍매화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홍매화에 바치는 헌정시가 낭독되고 검종소리 가지 끝에 닿을 적마다 마디마디 염주와 같은 꽃망울로 맺혔다가 덕방으로 붉게 핀 꽃이여 굳은 절개의 꽃이여
나 어느 해쯤 당신과 맞닿을 법음을 알며 나 어느 해쯤 인후의 비늘 같은 허물을 벗고 지산 드슬에 바람이 일듯 지고 지순한 당신을 우러르며 살까. 아름다운 음악 선율로 홍매화를 위한 헌정음악회가 펼쳐집니다. 경내는 어느새 공연장이 되고 관객 모두는 봄 기운 가득한 천년 고찰에서 힐링의 시간을 즐깁니다. 전주에서 가족여행 기념으로 왔는데 의외로 이렇게 이쁜 홍매화도 보고 붉게 핀 홍매화를 보니까 힐링도 되고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엄마랑 나들이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매화도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네요. 화엄사는 제3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100일장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홍매화를 시제로 글솜씨를 겨뤘습니다. 긴 세월 비바람을 견뎌내며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화엄사 각황매. 해마다 이맘때면 상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엄사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천연고찰 서울진관사와 한지살리기재단이 전통 한지의 보존과 계승, 한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과 이배용 한지재단 이사장은 진관사 나가원에서 전통 한지와 지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관사와 한지재단은 전통 한지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통 한지뿐 아니라 지화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꽃은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지로 부처님 복장, 부처님 마음을 증명해주는 복장물을 또 만들게 되고요. 또 부처님 말씀을 적는 경전이 또 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이 한지는 불가분의 관계고 또 오랜 전통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협약식을 한 것이 또 하나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지적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가장 기본이고 토양이고 정신인 이 한지를 보존하고 세계 인류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되지 않는가 하면서 진관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수륙제와 전통의례에 사용되는 사찰 장엄 지화의 맥을 체계적으로 보존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평택 보국사가 새 대웅전을 건립하고 저작거리 포교 수행자로 널리 알려진 법현 스님의 주지 취임 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백장청교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형태의 독특한 진산의식과 부처님걸이란 이름의 대웅전 한글 현판 등 색다른 법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소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키는 사찰이라는 뜻이 담긴 보국사. 경기도 평택의 전통사찰 보국사에서 이색적인 주지 진산식과 대웅전 낙성 법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저잣거리 수행 전법사로 통하며 국내외에서 이른바 열린 포교에 앞장서온 태고종 법현 스님이 다소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취임식과 준공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수행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방 테라와다 불교나 우리 북방 마하야나 불교나 제가 담 넘어 미군 시설을 향해서도 마음을 주었듯이 우리 불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진리를 향해서 목말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진산식은 중국 선종의 고승 백장 스님이 제정한 백장청규의 규율을 철저히 지켜 법현 스님이 산문 각 방소에 절을 올리는 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삼성각, 부처님궐, 주방인 향적당, 욕실인 향수회, 무생불전,
해우소인 동사에 각각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어 선사들이 설법할 때 드는 지팡이와 짐승의 꼬리털을 묶어서 자루에 맨 불자 등의 법물 봉정이 이어졌습니다. 앞서간 우리까지 여러 선조사 스님들께서 수행하시고 전법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하신 그분들의 특성을 깊이 새겨서 그분들이 만드신 세상에 나고자 합니다. 그 세상을 또한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26제곱미터 면적의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대웅전에는 한글로 부처님궐이란 이름을 쓴 현판이 걸렸습니다. 무생불전이라 불리는 100제곱미터의 넓이에 아미타전도 새롭게 조성됐는데 평택시민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관련 내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진산식과 낙성법회에는 태고종 원로수석부의장 대은스님, 총무원 부원장 능혜스님, 평택 사암연합회장 정문스님,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스님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도 직접 참석해 보국사 불사와 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국사 부처님궐 창건, 그다음에 법현스님의 주지 진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들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불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법현스님이 기도와 원력으로 다 극복하고 이렇게 오늘 번듯한 보국사를 창건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법현스님은 서울 은평구 세절과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를 맡아 국내외 전법 포교를 이어오고 있는데 평택에서는 다문화 포교를 진행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우리 법현스님은 우리 그 평택 지역의 불자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뜻과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그 평택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평택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웅전 현판을 부처님걸로 이름 붙인 현대적인 면모와 백장청규를 엄격히 계승한 진산의식의 전통적인 면모를 함께 보여준 평택 보국사가 펼쳐나갈 수행과 전법의 미래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윤소윤입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